똑똑하게 공부하자. 꼼꼼한 딥러닝. 안녕하세요. 조준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변수 스칼라 함수가 분류 문제에서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잠깐 다시 복습을 해보면 다변수 스칼라 함수는 변수 두 개일 때 공간에서 공면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한쪽 변이 만약에 숫자로 고정이 되면 그 숫자를 만족시키는 입력점들만 살아남아서 선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그것을 숫자 C를 자꾸 바꿔가면서 여러 번 그리면 그게 이제 등고선 그래프가 된다라는 것까지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똑같은 상황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공면보다 좀 더 이해하기 쉬운 간단한 이 평면, 그러니까 뭐 x에 뭐 제곱이 없는 이런 1차식 형태로 나타난 다변수 함수를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이 함수가 분류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평면이죠. 평면은 2x 더하기 y 빼기 4라는 평면입니다. 이 평면을 그리면 이렇게 3차원 공간상에 이렇게 평면으로 하나 나타나게 되는데 이 평면의 높이가 0인 위치, 그러니까 XY 평면이겠죠. 이 XY 평면, 이렇게 회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XY 평면입니다. 이 높이가 0인 위치에 해당하는 이 선 하나가 있을 겁니다. 이 선 하나가 2x 더하기 y 빼기 4가 0으로 고정된 거죠. 그래서 요 선 위에 있는 점들의 XY 포인트를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0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높이가 0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얘를 0으로 놓고 Y로 정리를 해서 2차원 평면에다가 다시 그려보면 이게 바로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던 직선의 방정식이죠.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이항하고 얘도 이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4,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에서 여기에 3차원상에 높이 0에 존재하는 요 라인이 2차원상에 여기에 있는 이 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직접 움직이는 그림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나타난 이 주소에다가 접속을 해보시면 이 프로그램이 뜨게 됩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이 떴고요. 처음에는 이제 A, B, C 여기 앞에 곱해지는 개수 또는 매개변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개수가 다 0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없는 이러한 평평한 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적절하게 이 A, B, C 값을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슬라이드에서 2, 1, 마이너스 4네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이쪽으로 옮기고요. 그 다음에 얘도 적당히 1 정도로 적당히 맞추겠습니다. 네, 이렇게 맞추고요. 그 다음에 C는 마이너스 4였죠. 이쪽으로 마이너스 4. 그러면 이렇게 이제 평면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겠죠. 지금 요 X축이 이제 거꾸로 되어 있으니까 X축이 바로 오른쪽으로 증가하도록 이렇게 돌리겠습니다. 돌리면 이제 이 2x 더하기 y 빼기 4라는 이변수 스칼라 함수를 나타내는 평면이 있고요. 그게 함수값이 0으로 고정된 위치가 바로 요 라인입니다. 그래서 xy 평면하고 교차하는 요 라인이죠. 이 라인을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이 그림이 바로 2차원에서 우리가 옛날에 그렸던 직선의 방정식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되는 요 라인하고 일치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이게 함수값이 0일 때 그 만족하는 선이 이 라인이잖아요. 밑에 이제 fx, y 콘스트라는 요 부분을 한번 잡고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이제 위로 좀 올리면 평면이 높이가 1까지 딱 올라갔죠. 이게 이제 원래 높이 0인 평면에다가 높이 1인 평면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높이 1인 평면을 하고 교차하는 요 라인이 또 따로 생기겠죠. 그럼 이 라인은 함수값 높이 1에 있는 라인이겠죠. 그래서 그 라인을 그려보면 여기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높여볼까요? 쫙 조정하면 이 교차하는 라인이 자꾸 바뀌죠. 그래서 얘는 높이값 3에 얘는 3에 있는 라인이고요. 그다음에 얘는 높이값 2에 있는 라인입니다. 그리고 얘는 1에 있는 라인이고요. 또 반대쪽으로 좀 평면을 낮춰보겠습니다. 이렇게 낮춰보면 얘는 마이너스 3의 높이에 있는 라인이죠. 이렇게 해서 한쪽 변을 상수, 숫자로 고정을 하면 그 상수를 만족하는 함수값이 그 상수를 만족시키는 xy만 남아서 이렇게 선으로 변한다.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얘를 이 함수값을 표현하는 이 수평면의 높이를 조절하면서 나타나는 그 직선을 이 2차원 평면을 그리면 이렇게 4시, 11시 방향으로 된 사선이 쭉쭉 그려지겠죠. 그게 바로 등고선 그래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변수 함수의 그래프가 이게 면인지 선인지 라는 것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그것을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피부로 느끼면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평면과 직선의 방정식이 다변수 함수를 중심으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좀 알아봤고요. 만약에 근데 변수가 지금은 이제 변수가 2개짜리를 알아봤는데 변수가 3개면 어떻게 될까요? 변수가 3개면 여기서 이제 이 공간상의 모든 점이 입력하는 입력점이 되겠죠. x, y, z라는 변수 3개를 다 쓰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공간상에 존재하는 입력점 예를 들어서 만약 이 점이다. 그러면 여기에 함수 값이 있겠죠. 이런 점을 어떤 함수 변수 3개짜리에 입력을 시키면 함수 값이 하나가 구해지겠죠. 이렇게 함수 값이 구해집니다. 근데 이 함수 값을 이제 높이로 띄워서 그려야 되는데 이미 이 입력점이 공간상에 붕 떠 있는 점이잖아요. 공간상의 점 하나. 그래서 얘를 어디 띄울 비어있는 공간이 남아있질 않죠. 우리는 이미 축 3개를 다 써버렸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x고 여기가 y고 여기가 z. 그래서 축 3개를 다 써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얘를 이제 그릴 공간이 남아있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변수가 3개면 한쪽 변을 C로 고정한 이런 상태로밖에 3차원상에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의 변수 3개짜리 펑션이 있으면 한쪽 변을 0으로 고정을 하면 이렇게 공간상의 점들에서 함수값이 0이 만족되는 점만 남고 나머지는 싹 다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변수에서 이 등고선 그래프하고 동일한 그래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면이 이 변수 3개짜리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고요. 이 변수 3개짜리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는지 엄밀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그게 함수값이 0을 만족시키는 그 단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단면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진다. 만약에 함수값을 0점으로 키우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약간 이렇게 좀 쫙 줄어든 것처럼 보이죠. 이 동그라미가 싹 줄어들고 좀 더 키우면 또 동그라미가 더 줄어들고 좀 더 키우면 점점 이렇게 줄어들어서 점점 작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함수값을 키우면 얘가 부풀어 올랐다가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예상할 수 있듯이 이 면 위에 함수값은 다 동일합니다. 다 0입니다. 여기도 함수값이 0, 여기 있는 포인트도 함수에 대입하면 함수값이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포인트는 함수값이 0.5, 여기 있는 포인트 함수값 0.5 이렇게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이소 서피스다 또는 아이소 코스트 서피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는 요 라인 위에서 함수값이 다 0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이소 코스트 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얘는 아이소 코스트 서피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서는 변수를 수천 개, 수만 개,
수백만 개 이렇게 다루게 되죠. 그래서 그런 함수들은 당연히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없고, 그래서 다차원 공간에 존재한 함수를 그냥 상상만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번 동영상에서는 다변수 함수의 그래프가 공간상에 어떻게 생성이 되고, 변수가 많아지면 3개 이상이 되면 그것이 또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영상의 시간이 좀 길어져서 여기서 영상을 끊고 다음 시간에 분류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동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